자, 2차전지 슬슬 준비해야 되는 거 아시죠? 한두 달 전에 급등했다가 조정받은 지금이 기회이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침 KB증권은 LNF의 목표가를 무려 11만원을 유지하며 탑픽으로 제시했다고 합니다. 지금보다 한참 더 오른다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자, 지금 녹화를 딱 하려고 하는데 삼성전자가 79,000원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 이 정도면은 진짜 내일 8만원 찍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앞으로 증시가 쭉쭉 올라가고 기리분들의 주식은 더 많이 올라가는 장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영상은 한국도 미국도 수수료 완전 무료인 메리츠증권의 슈퍼365 계좌와 함께합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입니다. 저 미국 투자하시는 분들도 최근 좀 신났다고 합니다. 미국에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서 대부분은 가지고 있다는 테슬라가 최근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지난주에 머스크는 X에 님들 곧 나한테 고마워할 거임 요렇게 말을 한 적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늘 하는 어그로 같은 느낌이라 별 관심이 없었는데 이게 진짜였습니다. 어제 공개된 소식이죠. 테슬라는 머스크가 10억 달러 무려 1.4조 원의 주식을 매수했다는 소식이 나타나며 어제 증시에서 7%까지 급등하다가 장 막판에는 3.5%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400달러는 그냥 넘기면서 410달러로 마무리가 되었고 곧 500달러도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자,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확실히 이 머스크는 퍼포먼스 쪽에는 대단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테슬라가 강하게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2차전지, 자율주행, 로봇 이 친구들이 같이 움직일지 계속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세 가지 섹터가 내년까지 해먹을 그 정도 섹터라고 생각해요. 다음입니다. 이 대통령 지방도시 한 곳 통째로 자율차 운행. 슬슬 어코3, 어38 그리고 어자텐 이 어자텐이 다가오는 걸까요? 앞으로 나올 소식 탑3 중에 하나인 정부의 정책이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어제 이 대통령은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꺼냈는데 여기서 지방의 중간 규모 도시 하나를 통째로 자율주행 규제 샌드박스로 지정하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참고로 지금은 자율주행 해봐야 그냥 한 거리 한 동 뭐 이 정도밖에 안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신경 쓸 것도 많고 제대로 된 데이터 쌓기가 어려웠는데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은 이제부터는 속도가 좀 오른다라고 말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한 자율주행 차량이 돌아다니면 어쩔 수 없이 여기저기 촬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사람의 얼굴을 지워야 하는 규제가 있는데 요것도 타파하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네요. 자, 자율주행 앞으로 어떻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개의 소식, 첫 번째는 정부 정책이었고요. 나머지는 어떤 소식을 기다릴까라고 고민해 보면은 일단 첫 번째는 현대차든 웨이모든 테슬라든 국내 로보택시나 자율주행 진출 이야기가 분명 나타날 겁니다. 올해 말 내년 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소식 말고도 로봇주 순환매가 돌면서 로봇에도 센싱이 무조건 들어가거든요. 로봇도 결국 뭔가를 봐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센싱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게 될지 그런 흐름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구글 나도 시가총액 3조 달러 돌파. 얼마 전 구글의 반독점 소송에서 나쁘지 않은 결과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봤었죠. 크롬 매각을 안 해도 된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안드로이드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자, 그 이후부터 악재소를 한 구글이 계속 달려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갑자기 급등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최근 20%나 상승했고 어느덧 시가총액 3조 달러를 달성한 전세계 네 번째 기업이 되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자, 반도체 또 공부해야겠죠. 반도체도 내년까지 충분히 먹을 만한 그런 먹거리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반도체 기업을 지난주부터 한 5개 정도 공부하고 있는데 그런데 내가 반도체에 대해서 아예 모른다. 그렇다면 이해하기가 어려운 이야기도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반도체의 기본부터 쭉 간단하게 한 2-3주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혹시나 기름들 반도체 공부가 좀 필요하다면 참고하시면 되고
하고, 근데 나는 이거 공부는 좀 그래. 그냥 난 편하게만 듣고 싶어. 만약 그렇다면 그냥 앞으로 조금 넘겨서 다음 내용부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반도체 하면은 이거를 빼놓을 수 없겠습니다. 반도체는 크게 4개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어떤 반도체를 만들 건지 설계를 해야겠죠. 그리고 전공정에 들어갑니다. 설계를 했으면 만들어야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후공정에 들어갑니다. 만든 반도체를 이제 조금 더 상품성 있게 포장한다, 패키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다 만든 거를 유통 및 판매를 하는 그러한 4단계로 이루어져 있는 걸 아마도 기름분들 알고 계셨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반도체뿐만 아니라 집을 만든다라고 생각해도 비슷할 것 같아요. 설계하고 그 다음에 집 짓고 안에 꾸미고 마지막으로 판매하고, 그 단계를 반도체가 그대로 가져가고 이제 이름만 설계, 전공정, 후공정, 유통, 판매 요렇다는 것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공부했던 반도체 기업들 4개 있죠. 그 친구들은 전부 다 후공정 기업이었던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한 가지만 더 보고 반도체 공부는 끝내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첫 번째, 설계부터 유통, 판매를 다 하는 기업도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우리는 요 빨간색 IDM 종합 반도체 기업이라고 말을 하고,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인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이런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설계만 하는 친구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바로 IP라고 말을 합니다. 건물을 짓는다고 생각하면 딱 설계만 하는 설계사, 이렇게 말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팹리스가 있거든요. 팹리스가 뭐냐면은 설계만 하고 만드는 건 남한테 맡기고, 그리고 나는 다시 그걸 받아서 유통 판매를 하는 걸 팹리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사이에 이 만드는 것만 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기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걸 바로 파운드리라고 말을 하고요. 파운드리의 대표 기업은 TSMC와 삼성전자 이렇게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아까 말했던 팹리스의 대표 기업은 퀄컴,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엔비디아, AMD 이 친구들은 디자인이랑 유통 판매만 하고 직접 만들지는 않는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 팹리스와 파운드리를 이어주는 건 디자인 하우스가 있습니다. 자, 이 디자인 하우스가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가끔 일을 하다 보면은 팹리스 말 그대로 디자이너 아니겠습니까? 설계사. 그런데 그 설계도를 막상 그 현장에 가져가면은 현장이랑 무조건 부딪히기 마련입니다. 현장 사람들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겠죠. 아니, 이거 그냥 책상에서 적는다고 되는 게 아니야. 직접 만들어보면 다르다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분명 싸움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의견 충돌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그 중간 단계에서 적절하게 팹리스의 의도를 가지고 파운드리가 만들 수 있게 그거를 조절해주는 게 디자인 하우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공정이나 후공정을 다 하는 게 파운드리인데, 하지만 나는 전공정은 하지 않고 후공정만 할래. 그거는 OSAT 이렇게 말을 하고, ASE, Mco, JCET 이러한 기업이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심플하게 이해가셨죠? 오늘의 반도체 기본 공부는 요겁니다. 4단계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설계, 전공정, 후공정, 유통, 판매, 그거를 다 하는 거는 IDM이라고 말을 하고, 설계만 하는 건 IP, 설계랑 유통, 판매만 하는 거는 팹리스. 그러면 그거 누가 만들어주는데? 바로 파운드리가 만들어주고요. 다만 팹리스와 파운드리가 투닥투닥 하고 있으면 그 중간에서 조절해주는 게 디자인 하우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후공정만 하는 거는 OSAT라고 말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혹시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도움이 됐다 그러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크린샷도 찍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초 뒤에 넘어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오늘 기업도 봐야겠죠. 오늘은 두산 테스나라는 기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반도체라는 걸 좀 너무 길게 공부하다 보면 지루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조금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기업은 바로 두산 테스나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오테크닉스, 레이저 장비, ISC, 반도체 검사는 소켓, 테크윙, 반도체 검사는 핸들러, 그리고 심텍은 패키징 기판이고, 이스피다이스는 MLB, 여기까지 공부를 했는데요. 그리고 오늘은 두산 테스나 이 기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테스트에 관련된 기업인데, 하지만 기존 테스트랑 또 당연히 다릅니다. 반도체는 진짜 무궁무진하죠. 자, 일단 두산 테스나는 시가총액 7,500억으로 다른 기업보다는 조금 낮은 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가를 보면 52주 신고가를 쓰면서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고요. 기관들의 평균 목표가는 지금
지금 주가 근처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이 기업은 어떤 기업이냐, 어떤 테스트를 하냐, 바로 시스템 반도체 테스트 전문 기업입니다. 참고로 시스템 반도체가 뭐냐면은 반도체는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 번째는 메모리 반도체, 두 번째는 비메모리 반도체. 메모리가 뭐죠? 맞습니다. 기억이죠, 기억. 그러니까 메모리는 기억하는 놈, 비메모리는 기억 안 하는 놈이니까 생각하는 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시스템 반도체는 바로 비메모리 반도체, 생각하는 놈을 말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잘 완성되었는지 테스트하는 기업이라고 하고요. 자, 반도체 테스트가 왜 중요한지 이거는 뭐 이제 더 이상 말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업의 매출 비중 어떤가? 바로 웨이퍼 테스트가 압도적인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전공정 단계가 끝난 웨이퍼를 검사한다고 하고, 여기서 CIS 이미지 센서라는 건데 이 칩이 새겨진 웨이퍼 검사를 잘한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모바일 AP나 전력 반도체 같은 것도 검사한다고 하네요. 참고로 CIS가 뭐냐, 바로 이미지 센서인데요. 이게 나중에는 카메라에 들어가는 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이제 스마트폰을 보면은 뒤쪽에 앞쪽에 카메라가 들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안에 들어가는 CIS라는 칩을 두산 테스나가 테스트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카메라 볼 때마다 두산 테스나 조금 생각나겠죠. 그렇다면 두산 테스나의 실적은 어땠나? 다른 기업들이랑 좀 다릅니다. 다른 기업들은 2022년에 실적 고점 찍고 쭉 하락했다가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내는데, 이 친구는 조금 타이밍 늦게 작년까지는 크게 성장하다가 갑자기 올해 살짝 꺾인 모습을 나타냈어요. 하지만 내년부터는 다시 또 크게 성장하고 내후년에는 그 전보다 돈을 더 잘 벌 것으로 현재 예측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두산 테스나의 월봉을 보면은 요런 주가 흐름이 딱 그거였군요. 실적이 재작년이 고점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재작년에 고점을 찍고 올해 실적이 안 좋다 보니까 주가가 쭉 빠졌는데, 다시 이제 실적이 좋아진다고 하니까 슬금슬금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아까 봤던 그 실적 전망대로 흘러간다면은 전 고점인 6만원대 요 정도까지도 노려볼 수 있겠다, 향후 1년간 노려볼 수 있겠다, 이런 얘기는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달에 나온 리포트를 마지막으로 보자면은 신한투자증권은 두산 테스나가 26년부터 본격적으로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지금은 작년 4분기부터 적자를 현재 나타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실적이 안 좋아지면서 주가가 빠졌는데, 하지만 내년부터는 흑자로 다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내년 1분기부터 스마트폰 신제품 출시에 따른 기대감이 존재한다고 하며 목표 주가를 42,000원으로 일단 상향을 했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네이버 웹툰 오늘 또 폭등. 자, 네이버 웹툰이 또 급등했다고 합니다. 무려 60%나 폭등을 했다고 하는데요. 지난번에는 디즈니가 묻으면서 급등했었는데 이번에 또다시 급등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왜 올랐습니까? 바로 디즈니입니다. 또 디즈니가 이제는 지분 2%를 인수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타났고, 네이버 웹툰이랑 디즈니랑 손잡고 새로운 협력 플랫폼을 개발한다는 소식까지도 등장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웹툰 관련주가 관심을 받았고, 웹툰 엔터테인먼트는 오늘 저녁 매우 뜨거운 주식 중 하나가 될 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LG 디스플레이도 좋다. 어제 장 끝나고 좋은 소식이 나타났죠. LG 디스플레이가 중국 BOE 대신에 아이폰 패널을 공급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참고로 애플은 최근 들어서 중국 BOE가 아이폰 패널을 납품하고 있는 거 그 비중을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LG 디스플레이 가져간다는 건데요. 참고로 지금 아이폰 OLED 점유율은 삼성 디스플레이가 50%, LG 디스플레이 30%, BOE가 20%였는데 다시 BOE가 LG 디스플레이 가져오는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 IM증권은 LG 디스플레이의 3분기 영업이익을 4,500억으로 흑자 전환 플러스 서프라이즈가 나타날 것, 이렇게 예상하며 목표 주가를 15,000원으로 상향했다는 소식도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 주가가 슬슬 올라가고 있네요. 다음입니다. LNF 3분기 흑전 기대가, 자, 2차전지 슬슬 준비해야 되는 거 아시죠? 한두 달 전에 급등했다가 조정받은 지금이 기회일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침 KB증권은 LNF의 목표가를 무려 11만원을 유지하며 탑픽으로 제시했다고 합니다. 지금보다 한참 더 오른다는 거죠. 자, 내용은 심플합니다. 테슬라 모델 Y 주니퍼 인도 영향으로 출하량이 증가한다고 하고요. 3분기 실적을 이끌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자, 다만 2차전지 공부할 때마다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2차전지는 재무에 대한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한 종목을 몰빵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떤 소식이 나타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ETF로 접근하거나 여러 종목을 나눠서 사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ETF를 보시면은 뭐 가장 거래대금이 많은 게 코덱스 2차전지 산업과 타이거 2차전지 탑10인데 둘 중에 하나 골라서 모으는 것도 나쁘지 않을 수 있겠죠. 아니 이게 2차전지 어차피 망한 거 아니야, 지금 사면 또 물리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딱 6개월 전, 1년 전 삼성전자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입니다. 방산주는 죽지 않는다. 다시 방산주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조선주, 방산주, 원전주, 조방원 걱정은 하는 게 아니라고 하죠. 그렇다면 방산주가 다시 올라온 이유가 뭐냐? 바로 이스라엘이 가자시티를 점령하기 위해서 지상 공격을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여전히 러시아 전쟁도 안 끝나고 있죠. 계속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방산주의 투심이 다시 또 살아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또 전쟁이 끝난다는 소식이 나타나면 투심이 흔들릴 수도 있어서 조정받은 거는 당연히 살 수 있지만 신고가를 내는 거를 사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이 필요할 것 같네요. 자, LIG 넥슨 오늘 9% 상승하면서 신고가 근처까지 왔고요. 현대로템은 오늘 3%, 하나에로스페이스도 오늘 4% 상승하면서 현대로템은 신고가, 하나에로스페이스는 근처까지 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원전주도 다시 간다. 자, 원전주는 길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나온 호재를 보자면 일단 미국과 영국이 원자력 확대에 박차를 가한다라는 소식을 꺼냈다고 하죠. 신규 원전을 빠르게 짓기 위해서 이제 둘이서 그냥 힘을 합쳐가지고 승인에 소요되는 기간을 3, 4년에서 2년으로 대폭 단축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원전도 미중 패권 경쟁의 중심에 있다고 하는데요. 빌 게이츠가 창립한 테라파워 CEO에 의하면 중국에서도 SMR 시장을 빠르게 공격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과 미국이 한 축을 차지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말도 했다고 하네요. 자, 원자력은 앞으로 몇 년간은 뜨겁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조선과 방산처럼 길게 보면서 빠지면 사는 그러한 전략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의 가치 공부에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